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일요일 오후 4시 20분입니다. 이 조선닷컴은 조선일보사에서 경영을 하니까 그 실린 기사를 상당히 안심하고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매체 중에 하나인데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미 교민 계엄령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수배 현상금 22만 원. 미국 현지 교민들이 미국에 장기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현상금 200달러까지 걸며 추적에 나섰다. 조 전 사령관은 촛불 집회 탄핵 정국에 계엄령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군 기무사령관 사령부 계엄령 문건 관련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북미 민주포럼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군형법 제8조 반란 예비 음모죄 핵심 혐의자로 고발당한 상태라면서 군사법정에서 최소 무기징역 이상 사형인데 현재 미국에서 잠적했다. 면서 현상수배 전단을 올렸다. 전단에는 전 사령관의 얼굴 사진도 포함되어 있다. 아니 북미 민주포럼이 무슨 현상수배를 할 법적 권한이 있습니까? 그리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고발당했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당장 얼굴을 담은 기무사령관 현상금 200달러라고 담은 원티드란 말을 써가지고 미국에 뿌린다? 이건 명예훼손인데 이런 명예훼손은 아마 미국식으로 벌금을 문다면 몇십만 달러가 아니라 몇백만 달러 아마 배상을 물어야 될 겁니다.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은 형사사건이 아니고 주로 이 돈으로 그 잘못을 갚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또 언론사에 보도가 되느냐는 겁니다. 이게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만든 그 문건은 국가가 시위대에 의해서 접수되기 직전에 국무회의와 대통령이 결정해서 계엄령을 펴라고 하면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검토한 문건입니다. 계엄령을 펴자는 문건이 아니에요. 계엄령 펴는 거는 국무회의가 결정합니다. 국무회의의 결정에 의해서 대통령이 합니다. 그 명령을 집행하는 부서가 군대예요. 그 중에서 기무사는 국군의 정치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능을 하고 있어요. 또 군 내에서 쿠데타 모의를 할 때 그것을 진압하도록 만든 부서입니다. 따라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대입니다. 당연히 기무사에서 그런 검토 문건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은 집행도 안 되고 그때 예상한 것은 여기 촛불 시위가 아니고 촛불 시위와 태극기 집회가 탄핵 결정에 불복해서 관공서를 점령해가지고 국가 질서가 무너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상해서 만든 검토 보고서 달랑 한 장입니다. 물론 국방장관이 보고를 받고 무시하고 그것을 일체 정책에 반영하지도 않았으니까 공개된 회의에서 또 그 문건을 만들고 그것이 죄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떳떳하게 문서로 보관을 하고 이 정권이 출범했으니까 그게 넘긴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미국의 무슨 동포는 치외법권지대에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반인륜적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을 이거 장난스럽게 한다는 게 200달러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신문에 나도록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신문에. 문제는 이런 걸 보도해주는 기자입니다. 이런 명예훼손을 확산시키는 거 아닙니까? 확산시키는 거. 더 이상 이야기를 하면 이걸 또 선전해 주는 것이니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지금 반군 선동이 국군을 모욕 주는 쪽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두렵지도 않습니까?
무기를 든 집단을 화나게 하는 게 그게 무슨 덕이 있습니까? 역사에서 그런 경우가 몇 차례 있지 않습니까? 12세기 고려에서 무신난이 났습니다. 왜 났습니까? 문신이 장군들을 모욕 주고 젊은 문신이 늙은 장군을 뺨 때리고 장군이 부하하고 씨름하도록 만들어 놓고 진다고 모욕 주고 그렇게 하니까 정중부 등이 폭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신을 다 잡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 100년 동안 무신들이 통치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몽골이 쳐들어왔습니다. 무신이 집권하니까 끈질기게 강화도로 피신해가지고 끈질기게 삼별초까지 나와가지고 저항한 겁니다. 문신이면 그렇게 못하죠. 박정희, 김종필 중심이 된 5.16 군사혁명도 상당 부분은 그때 정권을 잡은 민간 정치인들에 대한 군 장교들의 불신과 불만이 그게 깔려 있었습니다. 또 한 번 군대를 불러내고 싶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반군선동하는 사람들 중에는 군대를 불러내려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 사태는 정말 위험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진상조사 지시도 하지 않고 바로 수사부터 지시했습니다. 수사단 편성에서는 육군을 제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럼 김재규가 박 대통령을 시해했다고 해가지고 그때 합동수사본부에서 김 씨를 뺀 적이 있습니까? 군을 육군과 비육군으로 차별하면 군대가 적정분열합니다. 또 왜 촛불 계엄령이라고 막 왜곡합니까? 이 선동 세력이.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은 촛불 시위와 태극기 시위 양쪽의 폭력화 가능성을 공평하게 언급하였는데 마치 촛불 시위대를 탄압을 했다는 선동적 표현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수사에 관여할 수 없는 대통령이 왜 국방장관을 무시하고 직접 수사 지침까지 내립니까? 국방장관도 수개월 전에 보고를 받고는 범죄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했는데 누가 대통령에게 이건 범죄가 된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해외에 있는 사람한테 보고를 올려가지고 긴급 지시를 하도록 만들었느냐. 대통령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엄령 검토 문건은 그 작성을 국방부의 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그 문건도 보존해가지고 이 정권에 인계를 하였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쿠데타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계획서를 다음 정권에 인계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최근 선동 세력이 선동 언론과 짜고 쿠데타 운운하니까 청와대 비서실이 호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군 선동에 정권이 가담하면 이게 내란 업무 아닙니까? 헌법 제5조는 국토방위뿐 아니라 국가안전보장을 국군의 신성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질서가 붕괴되었을 때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국군이 질서 유지 차원에서 출동하는 것은 헌법상의 의무 이행입니다. 이를 대비한 계획을 세웠다 해가지고 이걸 쿠데타로 모는 자가 있습니다. 좌익이 폭동할 때 군대는 구경만 하도록 함으로써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도록 하기 위한 예행 연습 아닙니까 지금? 이왕 수사단이 만들어졌으니 가장 먼저 이 문건의 유출 경위를 조사하여 엄단해야 합니다. 한 부밖에 없는데 이걸 유출해가지고 이게 내란 업무다, 쿠데타 계획이다, 촛불 집회 진압용이다라고 거짓말한 사람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국기를 흔드는 사건입니다. 이게. 왜냐? 나라를 지키려고 문서를 만드는 걸 가지고 나라를 뒤엎으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선동하고 대통령까지 여기에 개입시켰다면은 이 자체가 내란 음모가 아닐까요? 이 자체가 내란 음모가 아닐까요? 아니 군대로부터
질서 유지, 국가 안전보장, 헌법에 적힌 국가 안전보장의 신성한 업무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군은 총이 있더라도 눈앞에서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뒤집어지는 것을 보고 구경만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1979년에 이란에서 원리주의자들이 체제를 뒤엎었습니다. 그때 막강한 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대는 구경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집권한 호메이니 세력이 군 지휘부를 일소했습니다. 많이 죽였어요. 전시에는 국군이 국민을 보호하지만 평시에는 국민이 국군을 지켜야 합니다. 평시에는 국민이 국군을 지켜야 합니다. 이 국군을 괴롭히는 이 불순 세력으로부터 국민들이 국군을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